진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지지율도 떨어지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이 정광훈과 미래통합당이 관련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바운더리 안에 뭐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독자유통일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사실 위성정당에 가깝습니다. 그 인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서로 엄호해주는 관계.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제일 두려운 것은 광화문 집회 코로나 확산이 미래통합당의 궁극적인 잘못 책임일 거라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엄청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문수에 대한 비판을 배현진이 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선긋기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더라.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전광훈하고 합동 같이 집회한 건수만 제가 11차례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2018년 3월 1일 3.1절 99주년 태극기 집회, 2018년 11월 5일 총궐기 집회, 2019년 3월 20일 황교안 대표의 한기총 방문, 2019년 4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 집회,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집회, 2019년 9월 20일 주호영 의원 참여 집회, 2019년 10월 3일 나경원 원내대표 참여 집회, 2019년 11월 20일 청와대 앞 집회, 2019년 12월 2일 황교안 대표 당시 집회, 2019년 12월 4일 대규모 장애 집회, 2020년 1월 3일 자유한국당 주간 국민대회, 2020년 8월 15일 이번 광화문 집회. 까치면 총 12번이고요. 정광훈이 미래통합당 그 세력들이 손잡아주지 않았다면 지금 그냥 이름도 없는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저기 목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정광훈은 미래통합당 부류의 정치인들의 엄호, 비호를 받으면서 사실상 유명 인사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알려진 게 빤스 목사로만 알려져 있었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인물인데 결국은 여기 나온 것처럼 통합당이 정광훈을 키워준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광훈은 저는 그 기독교 정당을 만듦으로써 국회의원 꿈을 꿨다고 생각하고요. 거기다가 그 사랑제일교회라 불리워지는, 이름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불리워지는 그런, 그 교회는 지금 그 동네가 재개발 지정 단지입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감정평가하기에 82억 정도 원래 줘야 되는데 500억 달라고 지금 떼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도 쫓고 정치적 욕망도 쫓던 사람이 정광훈입니다. 그리고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한테 통합당 내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저는 놀아났다고 생각하고 작년까지 그 세력을 최대한 힘입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석했고 정광훈과 함께 무대에 서는 걸 한편으로 영광으로 생각했고 이게 내가 지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이라 생각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4.15 총선을 기점으로 저는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한 몸이었다. 그럼 이번 8.15는 어떻게 봤냐? 정광훈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정광훈이 만약에 집회를 성공적으로 한다면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가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응원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실은 현역 국회의원도 참석하고 당 차원의 지지는 안 했다 할지라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몇 명이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자기 당 출신의 김문수 도지사 같은 사람도 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미통당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살인 방조죄가 있고 살인 그 죄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살인 교사죄나 마찬가지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 8.15 이번 사태가 크게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 없이 단순하게 이제 반정부 쪽으로 더 포커스가 맞춰졌다라면 미통당은 이것을 자기들이 활용했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그게 실패한 것인데 그걸 방조한 것 자체 교사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킬링 티처입니까? 살인교사? 그렇죠. 그리고 주호영이 그 전에 이제 뭐 당 대표들도 관계가 있지만 지금 어쨌든 원내대표가 주호영인데 작년 9월 20일에 집회에 참여를 했었고 또 이번에도 정광훈 그 보석 취소가 맞다. 너무 과하다라고 맞다 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광훈을 약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관계가 없다. 뭐 미통당은
뭐 정강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통합당은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방역 잘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잖아요. 통합당은 오히려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확산되는 걸 조장 혹은 방조한다라고 전 느낌이 그것밖에 안 들거든요. 그게 속마음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겉으로 대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잘하면 안 되는데 그쵸. 그래서 한편으로는 최대한 이거 방해하고 싶은 속성이 보이는 거고 정강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고의적이다. 네. 이게 약간 비하인드인데 홍문표 미통당 의원이 현장에 갔다는 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 실제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카톡 보내는 거 이렇게 딱 봤는데 홍성에서만 23명이 광화문에 다녀왔답니다. 그때 홍문표가 햄버거를 사들고 왔대. 자기 지역구민 올라왔다고. 친절하게도. 나는 무대에도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그 기독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확인된 것만 관광버스가 70대가 올라왔습니다. 뭐 보통 관광버스가 한 40명 정도 탄다고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기독 자유통일당만 2,800명 정도 올라온 거예요. 확인된 것만. 그러면 지금 홍문표는 미래통합당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관광버스로 올라왔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홍성 사람들만 올라왔겠냐고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현역이 그러니까 이 대구 경북이나 그 경남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상당 부분에서 미래통합당 쪽이 낙선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상당 부분 끌고 올라왔을 가능성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독 자유통일당은 사실상 미래통합당이 위성 정당에 가깝죠. 근데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것 뿐이지 실제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이 집회에 최소한 관광버스 한두 대 정도 끌고 올라왔을 그런 증거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미래통합당은 관련이 없다? 저는 그거 믿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뭐 그 김종인 대표 그 김종인 대표라고 말해야 되나? 어쨌든 비대위원장 죄송합니다. 당원들이 스스로가 참여하고 싶은 거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밖에 없다. 본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미통당 자체에서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오라라고 독려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방역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어떤 이 정강훈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면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현직 의원들도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예 약간 독려하는 듯한 말을 아예 방송에 나와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기들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고. 그러니까 기독자유통일당을 보면은 그 위키에서 찾아보면요. 자매정당이 어디로 나오냐면은 미래한국당으로 나옵니다. 자매정당. 그리고 여기에 지금 누가 그 창당을 작년에 주도했었냐면은 김문수, 정강훈이 그 공동대표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김경재, 주옥순 등이 비례대표로 등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쪽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합당에 어찌 보면은 비례정당으로서 작년에 그 선거에서 이번 선거에서 얼마 얻었냐면은 아찔합니다. 1.83인가 그 정도 얻었어요. 네. 1.83%. 만약 1.3만 더 얻었으면 원내정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위협적인 종교와 정치가 그 정교 일치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따지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이 지금 이런 그 불법 시위를 지금 주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 광화문 집회에 왔던 걸로 추정되는 버스 75대, 75대 리스트를 확보했다 그러거든요. 그 이제 질본에다가 넘겨줬다 그러던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누군가가 이 버스에 탑승하는 비용을 대는 경우는 사실 없다는 전제하에 입금 내역이나 리스트를 보면 누가 광화문 왔다 가는지가 다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자료에만 따지면은 올라온 버스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일부 드러난 것만 그런 거예요. 경남이 22대 버스가 왔고요. 대구가 19대, 경북이 12대, 전남 6대, 충남 5대, 전북 4대, 경기 4대,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충북 각각 1대. 그 총
그 79개 버스가 올라왔다. 이 숫자만 봐도 거의 뭐 한 3,000명이 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하철 타고 옵니다.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이게 전국으로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문득 뭐 전적으로 믿지는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기회에 코로나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볼까라고 하는 나쁜 의도까지도 읽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에 다 와서 코로나가 막 확산되는 그 상황에 만약에 그 전에 이미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집회는 아예 하면 안 되는 집회에 가까운데, 그래? 한번 하면서 다 한꺼번에 모이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면 진짜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억측을 한번 해봅니다. 진짜. 제가 놀란 게 다른 지역은 그런데 전남이 6대 있었다는 게 어떻게 모았을까요? 이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아니 이거 종교이기 때문에 광주 전남에도 신천지 신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꽤 있기 때문에 광주라고 그래서 100% 깨끗하지 않아요. 내가 알지. 아 그래요? 그럼. 실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제가 5월 23일 날 봉화에 실은 그 관광버스를 타고서 봉화 노무현 대통령 11주기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가면서 거기 그러니까 리더 역할을 했던 분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명단 체크하고 그다음에 탑승 여부를 체크하고 그래서 각 버스마다 탑승자 명단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전체적으로 그 지금 대절하는데 역할했던 사람들이 빨리 명단을 넘겨야 된다. 이것은 국가적 방역 시스템을 위해서도 넘겨야 되기도 하지만 거기 탑승했던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넘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월 23일 날 제가 봉화마을 갔을 때도 거기서 우리끼리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감염자가 하나라도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께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손 소독도 잘하고 마스크 착용도 잘하고 등등의 스스로 이렇게 단속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인데 제가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그 확진자별 연령별로 사망률을 따져보면 80세 이상이 만약에 코로나 걸리잖아요. 23.40%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은 10.4% 사망합니다. 60세 이상 2.53%, 50대는 0.77%. 이 얘기는 60대 이상, 즉 70대, 80대는 코로나에 걸리면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치사율의 10배, 20배 되는 정도로 위험한 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빨리 스스로 명단 경찰이 확보해서 불러내기 전에 내 가서 그 버스 탔습니다라고 지금 빨리 가서 검사 받아야 됩니다. 지금 치명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신천지는 있잖아요. 오히려 젊은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여기는 또 고령층이 많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쨌건 이 기독자유통일당뿐만 아니라 사실상 미래통합당이 지금까지 키워주고 실제로 그 집회에는 현역 의원은 아직까지 드러난 건 홍문표밖에 없지만 원외 지역위원장들이나 전직 의원들이 실제로 무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집회는 그냥 미래통합당의 집회라고 보시면 되죠. 김경재는 왜 그럽니까? 김경재는 정말. 그러니까 그 관심병자, 기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사는 짐을 위해서 자기 가치관을 무조건 버리는, 마치 김대중 대통령을 사실상 모셨던 것도 자기 먹고 사는 짐. 저는 그 국민을 위한다는 가치관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은 나오는 거니까요. 자,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